이제 교재 638쪽에서 이제 손실보상의 요건이야. 그런 거야. 요거는 뭐냐면, 그러면 재산을, 자기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이 공익사업을 하는 뭐 국가 등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또 반대로 생각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등이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요건. 응? 근데 아까 헌법 23조의 3항에 뭐가 써 있었어? 헌법 23조 3항에 뭐라고 돼 있었어? 응? 거의 이제 암기하듯이 둘 이제 나와야지. 공공 필요에 의해서, 응? 공공 필요에 의해서 뭐야? 그다음에 뭐야? 공공 필요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응? 뭐 한데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재산 피해를 끼치면 보통 공익사업을 누가 많이 해? 국가가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그치?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공익사업 하는 게 아니라 뭐 LH 공사라든지, 그치?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만들고 뭐 이런 것처럼 법에 의해서 국가 등이 어떤 단체에게, 응? 이렇게 공익사업 하라고 권한을 주잖아. 그러니까 공익사업은 꼭 국가 지자체만 하는 거 아니야.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이명박 정부 때 또 많이 했는데 민간 업체한테, 그지? 도로 만드는 거 이거 권한을 줘요. 그죠? 그러면 민간 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그 도로 만드는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뭐래? 그 개인 땅들을 또 뺏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야. 응? 그래서 보상은 누가 해야 되냐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보상을 해야 돼. 근데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가나 지자체만이 아니고 이렇게 뭐 LH공사, 한국도로공사 이런 데도 있고 한국수자원공사, 땡건설 사업하고, 그지? 이런 경우도 있고 민간 사업자에게 국가 등이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또 공익사업을 할 수 있고, 응? 그러면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제 보상을 해야 될 의무자입니다. 그 재산을 뺏어가 침해하는 자니까. 그래서 여기서 헌법에서 말하고는 공공 필요란 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맨 위에 손실보상의 요건에 이제 두 줄 뭐라고 돼 있지?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공 필요에 의해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그지? 공공 필요, 적법, 그다음에 강제로, 응? 공권력 행사. 그래서 재산권에, 응? 재산 피해에 대해서 또 무슨 나라가 붙어 있어? 특별한 희생. 그치? 요것은 뭐냐면, 우리 아까 헌법에 보면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되는 정도의 피해가 있다는 거야. 그런 정도는 보상 안 해줘. 웬만한 피해는 감수하고 일정 기준을 넘는 정도의 재산 피해가 생기면 그런 피해를 특별한 희생이라고 칭하고, 그러한 정도의 재산 피해가 생긴 것만 보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응?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하나씩 쪼개서 분석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공공 필요라는 건, 그죠? 네. 거기 세 줄 정도 읽어보자. 거기 특별한 건 없어. 사유재산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는 거는 공공 필요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응? 뭐 당연한 얘기죠. 공공 필요는, 근데 공공 필요라는 거 사실 애매모호한 개념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불확정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 23조 1항에서 우리나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너무 쉽게 사유재산권을 이건 공공 필요가 있는 거야 쉽게 뺏어가는 것도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법률로 좀 가능한 한 요건을 명확히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률에서 이제 이렇게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갈 수 있는 공익 사업을 법률에서 쫙 나열을 해놨어요. 뭐 도로 건설, 공항 건설 등등, 무슨 뭐 국민 전체, 뭐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무슨 월드컵 경기장 건설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응? 체육시설 건설, 쫙 나열이 돼 있어요. 응? 자, 어쨌든 그 다음에 그래서 넷째 줄도 읽어보자.
이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가는 공익 목적으로 뺏어가는 공용 수용의 목적은 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해서 재산을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해 가는 것이고, 그 공익 사업의 범위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다. 다 읽고 지나가요. 그리고 그 밑에는 좀 말을 길게 써놨는데, 조금 아까 얘기했지. 이 공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과거에는 주로 국가 아니면 지자체가 했는데, 워낙 이제 뭐 사회 경제 이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민간업자에게도 국가가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이렇게 사유재산을 공익 목적을 위해서 박탈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면 동그라미 1, 2, 3번이 있는데, 자, 1번. 예. 그 국민의 재산을 공익 목적을 위해서 소유권 박탈해 갈 수 있는 공익사업은 되게 법률에 쫙 열거돼 있어요. 그 법률에 열거한 거의 사업에 해당할 때만 국민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어요. 자, 1번은 특별한 거 없어. 읽고 지나가. 자, 중요한 거 동그라미 2번. 자, 순수 국고 목적을 위한 거. 여기서 이게 말이 좀 생소하지. 순수 국고 목적이라는 건 원래 이제 국고라는 말이 독일어를 번역하면서 한자 말로 그렇게 하는 건데, 국고라는 게 고가 창고 고야. 그럼 무슨 의미를 띠고 있는가? 국가도 이제 한 사람의 개인처럼 재산을 소유하잖아. 그럼 국가가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국가가 순전히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개인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응? 그치? 그 국고 목적이라는 게 국가가 순전히 자기의 재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 이거는 이런 국민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응? 그런 뜻이다. 이해됐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은 민간 기업이 핵심이야. 민간 사업자. 응?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아니 저 개인 땅을 막 그 공익 사업 한다고 민간 사업자가 뺏어가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땅 뺏기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거지. 아니 이건 공익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지. 왜 민간 사업자에게 그 공익 사업 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개인 땅을 뺏어가게 하냐? 이걸 문제 삼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에 의하면, 아니 이 공익 사업을 다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도 없다. 근데 기본적으로 돈도 없고 돈도 부족해. 막 무슨 도로를 뭐 고속도로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설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국가나 지자체가 일단 돈이 없어. 재정이 부족. 그러면 기술도 또 전문적인 기술도 또 부족하고, 그럴 때는 민간업자한테 이제 말하면 지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도로 건설하게 하고, 어떻게 해? 민간 사업자가 도로 통행료 받잖아. 그걸 계약할 때부터, 그지? 그 할 때부터 민간 사업자가 뭐 한 30년간 뭐 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자기네,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그거를 건설 비용하고 이윤까지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동안 민간 사업자가 도로 건설하고 통행료 수입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완전히 국가 소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약 같은 걸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국가는 자기 돈 안 들이고 민간 업자에게 도로 건설 사업을 하게 하고, 이 업자도 이득이고 국가가 나중에 도로 소유권을 가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그래서 국가가 세금으로다가 건설하면 통행료 안 받거나 무료이거나 도로 통행료 무료이거나 싸게 받는데, 그지? 민간 업자가 건설하면 통행료를 되게 높게 받아요. 그죠? 내가 여기 우리 집이 의정부에서 여기 인천 올 때 거기 서울 외곽순환도로 타고 오는데, 외곽순환도로가 이제 서울을 둘러싸는 이렇게 뺑 돌잖아. 이렇게 원인데.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거 국가가 건설한 도로야. 구간. 거기는 싸. 통행료가. 응?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 완전히 연결이 다 안 돼 있었는데, 일정 구간은 우리 의정부에서 여기 김포까지 오는 동안, 거기 일산까지인가? 김포까지인가? 거기까지는 민간 업자가 이제 도로를 건설해서 연결해 놨어. 거기는 또 통행료가 비싸요.
구간마다. 응?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또 되게 비쌌어. 그래서 그 구간만 오는데 짧은 거리인데도 통행료가 3,600원.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이제 막 하도 이제 막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너무 비싸다. 응? 그래갖고 뭐야 낮춰가지고 지금은 1,800원. 응? 많이 내렸지. 응? 뭐 그렇게 됐고 요새 또 논란되는 게 여러분들 저기 한강 다리 중에 일산대교라고 하는 거 논란되잖아. 일산대교. 여러분 나도 뭐 잘 모르는데 그쪽 안 사니까. 근데 일산대교라고 한강 다리 그것도 민간업자가 건설했어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된 그 공익 사업이지. 근데 그거 한강 다리 중에 통행료 받는 다리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는 민간 사업자 건설해가지고 그 건설한 시행자가 그 통행료 수입을 이제 가져가는 거지 일정 기간. 근데 그거 비싸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거기에 지역에 그 일산, 김포 그 세 개 시의 저 주민들이 막 통행료 비싸다고 막 아우성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마지막 퇴임하면서 뭐 했어? 그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를 했잖아. 통행 무료화. 응? 그랬더니 그 민간업자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무료화 시키는 조치 위법이다 이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 무료화 된다고 민간업자가 완전 뭐 손해 보는 건 아니고 완전 손해는 아니지만 이제 그 누가 또 문제가 되냐면 아마 그 통행료 수입을 얻지 못하면 아마 그 어디가 어떤 또 공공기관이 그 국민연금공단이 관계돼 있는지 거기서 다 물어줘야 되나 봐. 어쨌든 뭐 근데 그래갖고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그 민간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도지사의 그 통행 무료화 조치 취소해달라, 위법이다, 취소해달라 소송을 내고 뭐 신청했어? 판결 나올 때까지 그 조치 효력 정지시켜달라고요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일단 도지사가 무료화한 조치가 위법인가 아닌가 최종 판결 나오기 전까지 통행료 무료화하는 거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을 내려줘서 지금 다시 또 통행료를 또 걷어요. 응? 법적으로는 그렇게 걷고 있어요. 응? 근데 이런 상태야 지금. 여기 지금 약간 어수선한 그런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거 기사로 봤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민간업자한테 공익사업을 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률들이 많은데 위헌 신청을 했는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결정. 그래서 3번도 공부. 민간 기업을 이렇게 토지 등 국민의 재산을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강제로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률도 뭐야?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거 사망과 관련된 얘기가 그 밑에 판례들이 있는데 몇 개 중요한 것들이 있어. 자, 판례 알아보기에 1번은 굳이 뭐 굳이 뭐 꼭 어디를 밑줄 칠 거는 아니고 공공 필요라는 건 이런 거래잖아. 저 공공 필요란 첫째 줄 끝에 읽어보자.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라도 취득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공공 필요라는 개념은 두 가지 요소가 합성된 용어다. 그죠? 공공성과 필요성. 그지? 예, 그 공공성이라는 건 이거는 이 어떤 사업이 그 공익 목적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즉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뭐야? 법의 목적, 사업을 허용하는 목적, 사업의 내용, 사업이 법이 정한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이런 건 물론이거니와 특히 그 사업이 일반 국민,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업일 때는 그 대중의 이용, 접근 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강제로 박탈해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재산을 침해당하는 국민의 이익 사이에 이익 형량을 해가지고 비교해서 적어도 국민의 재산을 박탈해서라도 그 사업을 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게 나올 때만
그것이 허용되는 공공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요건을 얘기한 거야. 응?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을 가면, 자, 2번은 좀 체크해야 돼. 그래서 2번 판례는 중시한다. 그죠?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갈 수 있는 그 공익사업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첫째 문장이지? 응? 그죠? 네. 그래서 공익성을 갖고 있는 사업, 공익사업의 범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재산을 침해당하는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법률에 공익사업,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물론 보상이야 한다고 하지만 뺏기기 싫은 사람 거 뺏어가잖아. 그죠? 그리고 또 이따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충분한 보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뺏기는 사람들이 항상 불만이 많다고. 응? 그래서 이건 이해 대립이 심한 중요한 사항이니까 법률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문장 밑줄 꼭 쳐줘. 그거 뭐라고 돼 있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응?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침해해서라도 이제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공익 사업으로 법에, 실정법,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사업을 위해서는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응? 이 두 줄 매우 중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은 법률에 명확히 정해놔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명확히 정해놔야 되고,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국민의 재산을 박탈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법률에 명확히 열거돼 있어야 그 사업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을 박탈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공익사업이라면 법률을 개정해서 거기다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집어넣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필요가 있어도 법에 열거해 놓지 않으면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갈 수는 없다. 응? 뭐 중요하다.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공익사업, 즉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면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실정법에 열거돼 있지 않은 사업이라면 그런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침해하는 그런 공용수용 허용될 수 없다. 응? 이게 핵심, 아주 중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또 두 번째 문장 있지? 응? 밑줄 친 거 그거 되게 중요하다. 거기 읽어보니까 거기 바로 위에 문장, 오늘날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대응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 존속을 보장하는 거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공공필요 요건은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라도 뺏을 수 있는 그런 공익사업이다 라고 인정되게 한 공공필요의 요건에 관하여 이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다. 여기서 이 문장에 제일 중요한 단어 좁게. 응? 자, 그럼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우리가 아까 헌법 23조 3항을 공부했지만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을 보면 헌법 제37조 2항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공공률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까지는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서가 달려 있지만 어쨌든 여기를 보면 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런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에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있어. 그죠? 그러면 법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이게 여기서 말하는 뭐야? 거기에 국민의 그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 응? 이거예요.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이거하고 국민의 공익 목적, 공익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사유가 공공 필요야. 헌법 23조 3항이 말하는 공공 필요. 자, 그러면 공공 필요하고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공공 필요성이라는 거하고 헌법 37조 2항이 정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권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이 제한 사유하고 어느 쪽을 더 똑같이 봐야 되냐, 어느 쪽을 넓게 봐야 되냐, 좁게 봐야 되냐 이런 거 비교한 거야. 응? 근데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조금 아까 즉 사회 질서 유지 이런 걸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보다 강제로 국민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사유, 공공 필요한 사유는 더 좁게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좁게.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을 박탈해 가는 게 그게 심각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지. 그거는 좀 더 좁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냥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사회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서 법률로 제한하는 그런 규정, 제한할 수 있는 요건, 이 제한할 수 있는 공공 복리, 응? 여기서 말하는 이 공공 복리보다, 응? 요거보다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가는 건 더 심각한 문제다. 그거는 조금 더 엄격하고 좁게 요건을 해석해야 된다. 응?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고기만 바꾸는 거야. 좁게 이렇게 나오면 맞고, 고게 넓게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줄이면 아주 줄여보면 공공 필요의 요건, 시작머리, 응? 밑줄 쳤지? 공공 필요의 요건, 이거는 뭐야? 거기다 좀 말을 더 붙이면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갈 수 있는 요건, 공공 필요라는 요건은 뭐보다? 끝에 공공 복리보다, 응? 좁게 봐야 된다. 응? 엄격하게 봐야 된다. 응? 그죠? 이해된 것 같아? 응? 그게 매우 중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렇다면 이제 또 3항을 보면 판례 3번 있지? 3번은 첫째 줄 끝에 고급 골프장 사업, 응? 요걸 키워드래. 고급 골프장 사업. 응? 자, 이 단어로 생각.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 가면 그 골프장도 있고 고급 이제 리조트 단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응? 고급 리조트 뭐 리조트라고 하는 리조트나 뭐 펜션이나 뭐 비슷한 건데 하여튼 대규모 하여튼 뭐 리조트 이렇게 단지를 해서 거기에 막 골프장도 지어놓고 이런 사업을 해. 근데 이걸 이제 지방에서 뭐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고급 리조트 단지를 골프장이 포함되어 있는 고급 리조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걸 공익사업이라고, 응? 국회가 법률에 이런 고급 리조트 단지 건설하는 걸 공익사업으로 딱 명시해놨어요. 그럼 뭐야? 그 리조트 단지 건설하기 위해서 골프장이 포함된 리조트 단지 건설하기 위해서 뭐야? 그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민간 기업이 지정될 수 있어요. 그럼 민간 기업이 개인 땅들을 강제로 뺏어갈 수 있어요. 보상해주고, 응? 그거 황당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실제 이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자, 우리 시골에 이렇게 이제 야트막한 야산이 있고, 뒤에 야산이 있고, 옆에 여기 이제 농촌이야, 농촌. 응? 여기 어르신들이 여기 평생 이 앞에 논밭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을 어르신들이 평생 여기서 농사지면서 평온하게 살아왔어. 평온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오더니 뭐야? 저기 뭐야? 저 땅 팔래. 원래 강제로 뺏기 전에 팔라 그래요, 먼저. 응?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여기 고급 리조트 단지 들어서기로 여기가 다 포함됐대. 이 지역이 지정이 됐대. 그래갖고 여기 이제 여기 골프장을 포함한 리조트 단지가 건설되기로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당신들 다 이제 땅 내놓고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응? 어르신들이 황당하지. 응? 그러면서 이거 땅 계약 맺고 팔아라 이거지. 응? 이거 안 하면 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 한대? 강제로 수용해 가요. 그래서 또 법이 정한 요건이 이 지역에 뭐 그 민간 사업자가 지정됐는데 그 민간 사업자가 이 지역의 땅에 예를 들어 땅에 뭐 70% 정도만 소유권을 취득하면 30%는 그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다 뺏어가고 보상을 하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법이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 어르신들 당신들이 이거 동의 안 하고 뭐 계약 안 해도 이미 땅 소유권 70% 이상 확보했으니까 당신들 다 강제로 수용됩니다. 응? 어차피 이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응? 그래갖고 난리 난 거지. 이분들은 뭐 땅 보상해주고 뭐 다 싫다는 거야. 그럼 나 이거 땅이랑 여태까지 여기서 농사짓고 평온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 막 이주를 해야 돼요. 응? 이거 싫다 이거지. 다른 데로 이주하는 거 싫어. 여기서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평온하게 살고 싶은데 왜 강제로 이주하게 하느냐? 응? 그건 문제 삼는 거지. 알고 봤더니 이게 그 고급 골프장이 들어있는 어떤 리조트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국민의 재산을 박탈해가면서까지 해야 할 그런 공익사업이냐? 이걸 문제 삼은 거야. 문제는 국회가 그걸 할 그런 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라고 법률에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법률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게 또 근거잖아. 결국은 어디로 가면 헌법재판소에 간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이런 고급 이거 일반 국민들 대부분 일반 서민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아니고 고급 골프장이 소수의 뭐 돈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시설에 불과한데 이게 무슨 국민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박탈해가면서까지 해야 할 그런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그런 공용 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법률에 정해놓은 거 이거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응? 국민의 사유권, 자유재산권 보장을 제대로 안 하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위헌 시정에서 위헌 판정 내려진 거야. 응? 그래서 그거는 이런 고급 골프장 사업 같은 거는 공익사업에서 이제 뺐죠. 위헌 판정 받아서. 사건은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할 거는 키워드가 뭐야? 고급 골프장 사업이라는 단어만 기억하면은 그런 게 포함된 그 리조트 단지 건설 이런 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해 가면서까지 해야 할 그런 공공성이 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다. 응? 그래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헌법 위반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뭐야? 키워드가 뭐야? 민간 개발자. 그지? 아까 뭐였어? 민간 개발자에게 민간 사업자로 민간업자를 공익사업할자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거. 그럼 민간 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그 공익사업 하기 위해서 도로 건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 개인 재산을 박탈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민간 사업자에게 공익사업 할 수 있도록 그 허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 위헌 아니냐 이게 문제 삼은 건데 아까 얘기했지 결론은 이거 보면 국가 등은 재정도 부족하고 또 민간의 어떤 전문 기술성 기술력 이런 것도 좀 도움을 받고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만이 공익사업 해야 되는 자로 헌법 23조 3항에 공익사업을 꼭 국가나 지자체만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꼭 국가나 지자체만이 아니라 이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해서 지정받은 민간 사업자도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그 민간 달리 말하면 민간 사업자도 이렇게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이렇게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그 일정한 셋째 줄에 보면 헌법이 요구하는 공공 필요성이라는 그 요건을 충족하면 민간 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서 할 수 있다. 하여튼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민간 개발업자로 하여금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5번 판례는 굳이 안 해도 되고 6번 판례. 자, 6번 판례는 자, 이거 국민의 재산을 박탈해서라도 해야 할 공익성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는 누가 증명해야 된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 시행자 측에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거야. 응? 원래 이런 거 있죠. 그 LH가 어딘가를 이 어떤 지역을 아파트 지을 지구로 지정하잖아. 근데 그 LH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줄여서 국토부 장관한테 신청.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이거는 저 공익성이 큰 그 법률이 정한 그 공익성이 큰 사업에 해당한다고 장관이 승인을 해줘야 LH도 그 공익사업 시행자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런 다음에 이제 재산을 수용해가고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어쨌든 뭐 6번 판례는 이 공용 수용,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공익 사업에 해당한다 하는 점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판례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 7번. 7번은 요거는 이제 약간 원래 7급 공무원 시험 이상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9급은 잘 내지는 않아. 그런데 그래도 조금 확대하는 차원에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7번에 사업 인정이라는 그 이제 행위가 있거든. 그 사업 인정이란 쉽게 말하면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해서라도 해야 할 공익사업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사업 인정이라는 이 사업 인정이 말하자면 국토부 장관이 해주는 건데 사업 인정이란 공익사업을 국민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결정해 주는 조치로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후에 일정한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는 걸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적 행위래. 그 밑줄 사업 인정이란 두 번째 줄 끝에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행위. 수용권이 뭐야? 강제로 재산 박탈할 수 있는 권리. 권리를 부여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저 행정행위 공부할 때 우리가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그랬지? 명령적 행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과했던 의무를 다시 해제해주는 그런 행위가 명령적 행위라면 형성적 행위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해주거나 변경하고 뭐 권리를 변경하고 권리 신분 이런 걸 주는 부여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권리를 부여해주는 행위를 특허라고 배웠잖아. 이 특허야, 특허. 단순히 이 사업은 국민의 재산을 박탈해서라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다. 이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시행자에게 그 인정된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해주는 조치란 말이야. 그래서 단순한 확인이 아니야. 이 사업은 공용 수용까지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확인하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수용권까지 부여해주는 형성적 행위로서의 특허야, 특허.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적인 행위다. 특허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거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7번 판례 이제 중간에 뭐 밑줄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밑에
그 세 번째 밑줄 친 문단 있지? 거기가 또 시험에 쓰이는 부분이 있어. 거기 읽어보면 자, 사업 시행자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이거 공용 수용할 수 있는 공익 사업이다 라고 사업 인정을 받았어. 받고 난 뒤에 뭐야? 그 뒤에 이런 일이 생겨. 그 사업이 더 이상 국민의 재산을 박탈해 가면서까지 해야 할 공익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졌어. 그 후에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또는 그 사업 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됐거나 그 다음에 또는 이게 너무 기니까 그 부분부터 잘라 나온다. 시험에 보니까 지금 읽으려고 하는 부분부터 주로 잘라서 시험에 내. 뭐야?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 부분부터 잘라 나오더라고. 자,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재산을 박탈하는 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지? 그 부분. 그러니까 아무리 처음에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이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해 가면서까지 해야 될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 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그럴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든지, 그지? 또는 사업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상실해 버렸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재산권 박탈하는 거 안 된다 이거지. 응? 자,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8번 판례도 알아둬야 되겠다. 그죠? 8번 판례는 끝부분 밑줄자로 써.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한 건 국가인데 그 지정된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관리해야 될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이래. 그러면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관리할 책임, 관리자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대? 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땅을 수용할 수 있대.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여기 문화재로서 탑이 있다고 치자. 탑이 있고 여기가 개인 땅이 있어. 개인 땅. 그런데 원래는 여기까지만 문화재 보호구역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죠? 그런데 이게 탑이 이제 여기 막 개인 땅들에서 뭐 땅을 파고 막 뭐 하고 뭐 하니까 탑이 뭐 기운단 말이야. 막 이게 좀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이 문화재 보호구역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뭐 개발 같은 거 하면 안 되도록 확대하고, 그럼 어떻게 돼? 문화재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여기에 있는 개인 땅 강제로 그리고 보상해주고 뺏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그건 아닌데,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개인 땅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조건 하에. 그죠? 이거 알아두고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였는 얘기했어? 공공필요에 관한 얘기했어. 그러면 공공필요가 있다고 국민의 재산을 뺏을 수 있다 쳐도 그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야지. 위법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가 뭐야? 적법한 공권력 행사.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예요. 적법하게 한다는 건 헌법이 뭐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해서? 법률에 따라서.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첫째 줄,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해야 됩니다. 국회에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통령령에 의해 안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해야 돼요. 대통령령, 부령 이런 거에 근거해서 재산권 침해할 수 없어요.
헌법 23조 3항이 말하고 있는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해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이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한 대 묶어놔 써놨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 즉 형식적 의미 법률에 의해서 재산을 침해해야 됩니다. 응? 대통령령 이런 거에 의해서 침해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는 쉬운 판례인데 이게 이제 적법하게 국민의 재산을 침해했을 때 보상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밑에 거는 뭐야? 응? 위법하게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 거야. 읽어보니까 뭐 사업 시행자가 그 무슨 그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하지? 잘 몰라도 뭐 구획 정리 사업이 이런 거야. 옆에다 좀 붙이면 토지자 붙이면 더 명확해져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그지? 이거 보면 저 농지가 우리 옛날에 이 농지들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막 꾸불텅 이렇게 돼 있잖아. 소유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관광객으로서는 뭐 이쁘다 뭐 이렇게 뭐 옛날에 뭐 다랭이 농 같이 그지? 응? 이뻐 보이긴 하지만 이게 경작을 하고 하는 데는 기계로 농사 짓고 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일정한 여기 구획 정리 지역 이렇게 딱 지정을 하고 여기에 있는 땅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 싹 이렇게 응?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딱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요 땅은 원래 농지 소유자 누구에게 배정, 요 땅은 누구에게 배정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하는 거지. 구획 정리를 하는 거야. 응?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그 개인 땅 사유지에 대해서 아니 정리를 하면 뭘 해야 돼? 원래 땅 임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른 땅으로 이걸 배정을 해줘야 돼. 그게 환지해 주는 거야. 환지 지정. 응? 환지도 지정도 안 해주고. 응? 또 몇 대? 그래서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응? 청산금이란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원래 이게 흰색으로 하면 원래 개인이 땅을 이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A가. 응? 근데 요거를 이제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한 다음에 요만큼의 땅을 이 사람한테 배정을 해줘.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땅 가치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는 가치야. 그러면 그 차이만큼은 다 돈으로 줘야 된다고. 그런 게 청산금이야. 그런 것도 안 주고 그냥 응?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건 위법한 사업이야. 사업 시행이야. 응? 그럼 위법한 사업 시행이라면 보상의 문제가 생길까? 위법하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손해배상, 배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적법하게 사업을 시행해서 재산 피해를 줬을 때 보상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래서 쭉 보면 이렇게 했다면 결국 이렇게 했다면 셋째 줄에 뭐래? 위법한 사업 시행이지. 그럼 위법이기 때문에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가 되는 거다. 응? 그래서 결론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치?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잖아, 논리가. 응?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했어? 셋째 줄에 공익사업 하는 거로 인정은 받았지만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떻게 했어? 위법하게 시행했잖아. 위법한 시행으로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배상. 응?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배상. 응? 그래서 단어가 사업 시행자가 위법하게 사업을 시행했다면 셋째 줄에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합니다. 응? 따라서 피해자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 민사소송이에요. 응?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자, 우리 여기 손실보상은 우리 헌법 규정을 본 뭐야? 그러니까 공공 필요가 있어서 법률에 의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재산을 침해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주래요. 응? 그래서 손실보상은 재산 침해를 보상합니다. 그래서 재산 침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알아두세요. 손실보상의 대상은 뭐라고? 재산 침해한
재산 침해만 보상해줘요. 응? 그러니까 그 뒤에 생명, 신체 피해, 정신적 피해 이런 건 재산이 아닌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응? 요 점이 또 뭐하고 다른 점이었어? 손해배상하고 다른 점이지. 손해배상은 재산 피해, 생명, 신체 피해, 정신적 고통 다 위법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때문에 발생한 피해다 그러면 다 물어줘야 되잖아. 손실보상은 재산 피해만 물어주는 제도. 응? 응. 응.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란, 응? 동그라미 2번 보자. 재산권이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일체의 재산으로서 가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응? 여기에는 재산은 사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법상, 이거 밑줄, 사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 응? 그거 포인트세요. 그리고 재산의 형태는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재산의 형태, 부동산 하면 뭐가 떠올라 먼저? 땅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부동산은 이게 이동이 어려운 재산 아니야. 정착돼 있는 거. 토지 뭐하고 우리나라의 민법이 부동산의 정의를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 응?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대표적인 겁니다. 응? 동산은 움직일 동자니까 뭐 정착돼 있는 재산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한 재산. 그럼 자동차도 동산이야. 응? 그죠? 책상도 다 동산. 응? 그래서 재산의 형태가 크게 부동산, 동산 이렇게 구분돼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그죠? 또 뭐야?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 그런 거 다 상관 안 해요. 또 우리 형체가 없는 재산을 옛날에 뭐라 그랬어? 뭐 저작권, 발명권, 뭐 특허권 이런 거를 옛날에 형체가 없는 재산권이라 해서 무체재산권 그랬었어. 지금은 이제 요새는 다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속합니다. 응? 자, 그러니까 읽고 지나가고 사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 다 포함한다. 이게 제일 핵심.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중요하다. 자,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재의 존재하는 재산 가치만 보상해 줍니다. 응? 현존하는 구체적 재산 가치만 보상해 주지. 뭐는 보상 아니래. 앞으로 얻을 이익, 예상이익, 기대이익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요거 나타내는 설명 그 밑에 판례 보면 나타나 있으니까 1번 보자. 자, 이런 상황이지. 어떤 사람이 이런 거 해봐. 어떤 사람이 여기 자기 땅을 갖고 있어. 땅, A 땅. 그런데 A가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세우고 거기다 1층에는 무슨 가게를 열어가지고 영업을 해서 뭔가 거의 획기적인 영업이야, 아이템이. 그래갖고 여기다가 딱 열면 대박이 날 거다. 응?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여기가 무슨 공익사업할 지역 그리고 딱 지정이 돼서 땅 강제로 수용당하는 거야. 그래서 산통이 다 깨졌네, 그지? 뭐 받아 이 사람? 뭐 보상받아? 땅값 보상받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여기가 내가 이 땅을 왜 샀느냐? 여기가 영업하는데 최고의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라서 여기다가 이 건물을 져가지고 영업을 해서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망쳤다. 땅값만 보상해 줄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업 계획 짜고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못 얻게 했다. 응? 그것도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장한 거지. 그러나 판결은 뭐래? 자기 땅을 장래에 건축하거나 어떤 개발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 응? 또 자기 땅값이 오를 게 분명했는데 앞으로 땅이 오를까 분명했는데 이걸 빵 뺏긴단 말이야. 땅값 상승돼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기회, 이런 거는 아직 현재 존재하는 이익이 아니야. 앞으로 예상되는 이익이잖아. 이런 것까지는 보상 대상에 포함 안 해.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현재의 땅값 이것만 보상한다는 거야. 현재의 건물값. 응? 1번 시험에 나옵니다. 또 하나 2번 판례에는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면 자연문화적 학술가치, 이 단어가 중요한 거야. 응?
자연문화적 학술가치. 이거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그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으로 인정한다,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 이게 A 땅이 있는데 A 땅에 철새들이 많이 날아와, 겨울철에. 그래갖고 완전히 철새들이 막 뒤덮여갖고, 이게 여기 나왔더니 자연적, 문화적, 학술적 가치, 자연문화적 학술적 가치도 있는 땅이 된 거야. 응? 그런데 여기가 공익사업 시행할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A가 땅을 이제 강제로 박탈당하게 됐어. 근데 땅값만 보상해 주니까, 아니 왜 땅값만 보상하냐? 여기는 내 땅은 철새가 날아오는, 응? 그 자연문화적인 학술 가치도 있는 땅이니까 그것도, 그 가치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문제를 삼았지. 그러나 여기 뭐라 그랬어? 철새, 도래지와 같은, 응? 이런 자연문화적 학술 가치는 뭐래? 응? 그 두 번째 줄에 토지의 어떤 경제적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손실보상이 대상이 되는 재산권으로 재산 가치가 있는 거로 볼 수는 없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거야, 그죠?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그 말은 나옵니다. 철새 도래지는 말은 안 나와도 자연문화적 학술 가치, 응? 요거는 보상 대상 아니다. 요걸 꼭 기억할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항은 별로 큰 논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재산 침해가 일어났을 때 이제 보상을 하는 건데, 공익사업을 위해서 재산 침해란, 우리 헌법은 아까 세 가지 써놨어. 재산을 수용하는 거, 소유권 박탈하는 거, 그 다음에 강제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것도 그냥 의미만 알아두면, 우리가 이제 법에서 쓰는 말이지, 재산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제한을 하고 하는데, 수용은 아예 뺏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고, 요거는 소유권을 뺏지는 않고, 땅은 그 사람 땅으로 그대로 놔두되 강제로 개인의 땅을 사용하는 거지, 공익사업을 위해서. 제한은, 야, 너 이거 여기는 문화재 보호구역 바로 옆에 있는 땅이니까, 여기는 국립공원 바로 옆에 있는 땅이니까 건물 같은 거 못 져, 건축 못해. 그리고 뭐 땅, 뭐 이렇게 지하 이런 거 파는 거 이거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제한하잖아.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하는 거, 응?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헌법은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거 세 가지만을 써놨지만, 이거는 딱 그 세 가지로 한정한다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예를 들어놓은 거야.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형태는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 중에 뭐 있지?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위해서 도로 골목길 들어가야 되는데, 그지? 거기 장애물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 그지? 그러면 법이 어떻게 해놨다고? 그거 부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야. 그럼 이거 뭐야? 적법한 조치야. 적법한 공권력 행사, 그지? 근데 상대방 재산 피해 입었다? 어떻게 돼? 보상해줘야 돼. 손실보상, 그지? 응? 그런 것처럼 뭐라는 거야? 그 경우는 상대방 국민의 재산을 적법하게 공익목적에서 파괴, 응? 부수고 갔다 파괴하는 것도 재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침해 행위지, 응? 그래서 수용하고 사용하고 제한하는 건 예를 들어 규정한 거지, 딱 세 가지만으로 한정해서 정해놓은 건 아니다. 국민의 재산, 보상을 해야 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유형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런 정도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5번 있지? 자, 5번은 두째 줄에 포인트가 있어. 밑줄 하나 쳐보자. 응? 자, 공공 필요를 이유로 하는 재산권의 수용 등은 누구를 위해서도, 사인을 위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여기 사인이 대표적으로 사기업, 응?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개인 재산 박탈하고 이런 게 인정될 수 있어요. 응? 그거 한 줄 더. 이거는 어떤 의미를 했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어. 우리나라 너무 지금 수도권에 집중이 돼서 이제 수도권은 빠글빠글, 그지?
응? 너무 몰려 살아. 인천만 해도 정말 바글바글해지, 그지? 서울, 경기, 인천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어요.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야. 지방은 애가 없으니 지방엔 노인들만 남고, 응? 좀 젊은 사람들이 있어도 다 일자리가 거기 또 별로 없으니까 수도권으로 다. 지방은 가면 이제 막, 응? 뭐 사람이 없고 빈집만 늘어나고, 그지? 하여튼 전부 수도권. 그래서 우리나라 아니 그렇게 살 거야? 계속? 그죠? 문제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균형 있게 지방도 좀 발전을 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이제 바람직한데.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어떤 기업, 공장, 응? 대기업, 공장 지방으로 이전하면 막 세금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그런데 그러면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대규모 공장을 새로 짓고 이전을 해야 되고, 또 공장만 이전하냐?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거기 또 아파트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단지를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 그 거주 지역도 조성을 해야 돼. 응? 그래서 법으로 어떻게 되냐면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세금도 깎아주지만 이전할 때 그 이전할 지역에 딱 지정을 하고, 여기에 그 공장 들어설 땅, 그 다음에 그 지역 그 부근에 무슨 거기 다니는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같은 거 지을 수 있도록, 이거 공장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그걸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응? 그럼 그렇게 인정을 해준단 말이야, 법률이.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내가 든 사례가 뭐냐면, 여러분 아산, 충청남도 아산 지역인데, 그 탕정이라는 탕정이라고 들어봤어요? 잘 모르지? 그러니까 아산은 알지? 충청남도 아산 지역에 가면 탕정이라는 이제 신도시가 있어. 거기에 삼성전자가 하여튼 그 대기업이 거기로 이제 공장을 이전했어. 거기 그 반도체 공장인가 뭐 있을 거야. 네? 그거 이전하는데 거기 이전할 부지, 응? 거기에 그 살고 있던 사람들 집과 땅을 다 수용해줬어요. 이게 뭐야?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균형, 응?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삼성이라는 사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 그렇게 이전할 곳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재산권 수용하고 다 딴 데로 이주시키고, 그지? 이 얘기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공공 필요를 이유로 하는 사유재산권 수용 등은 사기업 등 사인을 위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지? 근데 그 앞에는 이제 그게 정당화되는 공공 필요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응? 그 말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아까 한 얘기 또 했다. 판례 알아보기에 1번을 보면 아까 이미 얘기했는데, 민간기업도 공익사업을 수행할 자로 지정을 받으면, 시행할 자 지정받으면 개인 재산을 그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법률들이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 위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거기 읽어보면 뭐 있어? 읽어보자. 민간기업도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응? 그래서 두째 줄에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사유재산인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한 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응? 핵심이지. 아까 했던 것도 중복입니다. 응? 2번도 마찬가지로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민간 사업자를 토지 수용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지 말고 판례 1번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셋째 줄 끝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던 헌법 23조 3항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로 꼭 국가 지자체만으로 한정해서 정해놓고 있지 않다. 그죠? 응? 그러면서
그 헌법 조항의 핵심은 그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는 게 공공 필요에 합치되는가, 응? 또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에 달린 거지. 그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는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 기업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가 등의 공적 기관만이 직접 수용할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용 여부 판단과 승인하에 민간 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인정돼서 뭐 사업 시행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안 나는 거다. 따라서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봐, 민간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이제 뭐냐면 민간 기업이 공익 사업 할 수 있는 시행자로 지정을 받잖아. 그러면 얘네 사업 시행자가 이제 개인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잖아. 그러면 그때 수용을 하면서 보상을 해주는데, 땅을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을 싼 값으로 한단 말이야. 법이 정한 기준이 그 땅이 실제 시장에서는 1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땅이라도 우리 공시지가라고 있잖아. 공시지가는 실제 시가보다 못 미치게 이제 매겨진단 말이야. 응? 실제 100만 원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땅이라도 정부가 매기는 뭐 세금 부과니 보상의 기준으로 삼는 공시지가는 그게 한 60% 정도밖에 안 매겨져요. 100만 원짜리 거래되는 땅은 공시지가 정부가 매기는 땅값은 60만 원이야. 응? 그걸 기준으로 보상한다니까? 응? 그러면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주고 땅을 강제로 싸게 뺏어가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싹 뭐 이렇게 철거하고 싹 뭐 좀 돈 들여갖고 밀고 딱 정리한 다음에 그걸 또 비싸게 팔아요.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들에게, 기업들에게 땅을 비싸게 팔아. 그러면 저기는 그 민간 사업자는 싼 값에 토지를 사서 조금 정리한 다음에 돈 들여서 정리한 다음에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아니? 그치? 그리고 그 민간업자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 이게 문제야. 만약에 그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했으면 어떻게 돼? 이제 싼 값에 공시지가로 보상금 주고 박탈해서 거기다가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뭐 이익이 많이 남으면 그거 다 국민을 위해서 또 쓰는 거잖아. 응? 근데 민간업자가 사업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나오면 민간업자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민간업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아니 그 국가의 힘을 빌어서 강제로 싼 값에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재산 박탈해 가고, 응? 사업 벌여서 이익이 많이 나오면 지가 다 가져가고 다 먹고.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 그치? 그 중에 일부라도 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요새 딱 들어맞는 게 지금 이 사건 관련은 뭐야? 아니 성남시 뭐 대장동 개발 사업 그게 똑같잖아. 응? 여러분들 거기에 핵심 뭔지 알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는 게 거기 원래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땅이 있지만 거기를 아파트 단지로 이제 아파트 단지 짓는 개발 사업 하는 거야. 응? 그럼 거기에 구역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죠? 지정하고. 근데 그거를 땅은 누가 수용해?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이제 성남시에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설립해서 거기서 땅을 강제로 수용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고, 응? 그럼 싼 값에 이제 땅 뺏고 다 내쫓아, 그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싼 값에 수용한 땅을 누구한테? 그 화천대유라고 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땅을 또 넘긴 거야. 그럼 화천대유는 싼 값의 땅을 확보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공사하고 아파트 지었는데 또 핵심 막 아파트 가격이 팡팡팡팡 뛰는 거지. 응? 그래갖고 비싼 값에 분양.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이익을 얻은 거야.
그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고 난리가 된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왜 그 민간업자에게 그렇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사업을 설계했느냐고 이제 비난을 쏟아붓는 거지. 근데 저쪽에서는 이재명 그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익이 많이 나는 거, 그렇게까지 원래 계약하고 할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이익이 나는 걸로 예상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5천 몇백억인가 그 이제 환수하도록 해가지고 그걸 환수는 다 했는데 문제는 뭐야? 아니 아파트 예상치 못하게 아파트 팍팍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이 민간업체 측이 엄청나게 이익을 가져간 겁니다. 내가 파악하기는 핵심은 그래.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이 또 뭐라고 이제 주장하고 나와. 자기는 이렇게 개발 사업으로 민간업자가 이익을 많이 보는 거에 대해서 환수하려고 노력할 만큼은 했다.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뭐 해야 돼? 법률을 고쳐가지고 민간업자가 이익을 많이 가지 못하도록 그 국가가 그 개발로 인한 사업이익을 많이 환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자 만들자 이렇게 딱 치고 나오는 거잖아. 그랬더니 이제 또 그렇게 공격을 해대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막 엄청나게 왜 그 개발 이익을 환수를 제대로 안 했느냐 공격을 해대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지금 그러면 현행 법상 한계가 있으니 그러면 법을 고쳐갖고 왕창 환수하도록 하고 민간업자는 그냥 어느 정도 적정 이윤 정도만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법률을 만들자 했더니 갑자기 또 태도가 확 바뀌었어. 그렇게 공격하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보수 언론은 아니 민간업자의 그 이윤을 그렇게 뭐 제대로 안 해주면 뭐 민간업자들이 저 사업할 동기가 없어갖고 뭐 공급이 줄어가지고 뭐 주택 대란이 일어나고 뭐 또 이런 이유로 그걸 반대.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야.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 이제 당당하게 욕하니까 국민의힘 그러면 이렇게 이 개발 사업이나 이익을 국가가 많이 환수하도록 법 만드는 거에 찬성하냐? 압박하고 있다니까 이제 대선 전에 그게 엄청난 논란이 될 겁니다. 선거 토론하면 이재명 지사가 나와갖고 그 이재명 씨가 윤석열 후보한테 그 찬성하냐 물어볼 거예요. 토론에서 그 주제야 엄청난. 그럼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언론에 그러니까 이 모순되는 태도를 보이거든. 자기네들은 한편으로는 민간 시장을 보수는 민간 자율 시장 이런 걸 강조하잖아. 그리고 민간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업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개입하고 뭐 이익 개발로 인한 이익 뺏어가면 되느냐 이런 입장이면서 왜 이재명 지사는 왜 환수를 많이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함초공 공격하고 서로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선거 토론에서 진짜 엄청난 쟁점이 될 거야. 그래서 뭔 얘기에서는 시험에 뭔 얘기에서 비롯되냐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지적을 해. 여기 판례를 보면 민간업자에게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경우에 따라서 민간업자가 싼 값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권 박탈해 가서 사업을 벌여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데 이거 국가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때는 그 이익을 보면 그 국민을 위해서 쓰는데 민간업자는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 법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두 가지 액션. 민간업자를 하여금 공익사업 시행하도록 해도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무슨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느냐? 민간업자가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적어도 그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라든지 이런 걸 법률로 정비를 해야 한다라고까지는 헌재에서 판결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결정문에. 다만 그걸 제대로 정비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자, 좀 내막을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끊어야 돼.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요건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네.